우리 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 사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분들이라 조금도 믿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깥에 있으면은 더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이 내용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차단이 돼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 그저 충성을 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병정놀이는 어릴 때 장난하는 거지 다 큰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병정놀이 한다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우리 남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모두 잘 살자고 그 개인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잘 살자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누가 해주겠거니? 절대로 대신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건가? 우선 안 되는 쪽부터 잘라보자고요. 지금 뭐 북한에서 뭐 핵 실험을 한다, 핵 폭발을 한다, 뭐 미사일을 날린다, 뭐 미국까지 간다, 뭐 괌을 넘어간다,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뭐 서울에 불바다 만든다 뭐 하면서 그러는데 다 좋다고, 다 좋은데 그건 다 무력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무력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거는 그게 그쪽으로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북쪽에서는 지금 혹시 남쪽에서 쳐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을 초죽음을 만들어 놓은데 여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러다가 갑자기 넘어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렇게 선전하는 건 목적이 있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으로 모든 주민들을 끌어안느라고. 여기 이게 날라오면 늘 죽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거기 가서 붙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남한에서 무력을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거기를 친다. 이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럼 북한은 가만히 손 묶고 가만히 있나? 저쪽에서 핵무기 같은 건 필요 없어. 대포 몇 발만 이쪽으로 날리면 이게 몇 킬로 안 된다고. 휴전선에 거기 장사장 표현인 데서. 그러면은 여기 아주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남한에서 먼저 무력으로 저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쪽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들어온다 하면서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주민들을 이제 규합시키는 이런 목적에서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그럼 북쪽에서 과연 저쪽에서 뭐 핵실험을 하고 무슨 미사일 날리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뭐 불바다 만든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불바다 만들 수 있느냐? 불바다 만드는 건 지금 핵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장사정 보면 몇 발 날라오면 되는 건데 옛날엔 그게 없어서 못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지금 핵무기 몇 개 생겼다고 갑자기 서울 불바다 만들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게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지금 저기에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쪽을 위협을 하면서 무력으로 이걸 넘어올 그런 생각이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건 저쪽 지도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쪽에서 포 몇 방 날리면서 여기를 아주 불바다 만들고 그러는 건 기분 좋겠지. 일단 속 풀리겠지만은 조금 지나가면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불과 며칠 안으로 자기 자신은 끝난다고 하는 거를 옛날에 후세인이 어떻게 당하는가 너무 잘 봤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도부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못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미국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니까는 미국까지 얼만큼 이제 날아간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지. 남한에 뭐 제주도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 급하면은 공격은 이쪽부터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무력으로 남침할 생각은 저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목에다 핏대 올리고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남북에서 지금 무력으로는 다 안 된다. 그럼 우리 그거 제쳐놓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는가? 그때는 우리가 독일을 봐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됐는가?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걸 내다보면서 한 건 아닌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뭐 조건 달지 않고 이유 붙이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서독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니까는 후다닥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동독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변별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통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자기 권력 가진 거를 뭐 변별력을 가지고 내려놓느냐고 생각을 해봐.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건 뭐냐면 바로 동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전체적인 민심이 서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끝나버리고 만 거라고. 그러면 우리 경우도 지금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저 정권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총 들고 나와서 우리를 쏴 죽여야 되고 저쪽에 있는 우리 북쪽 주민들을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적이라고. 무슨 일 생기면 나와서 우리 쏴 죽여. 총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남한에서 잘못한 게 많아. 그동안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하고 정권하고 다 같이 몰아쳐가지고서 그저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가서 붙을 데가 없다고 그거밖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두 부분을 갈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은 북한 정권은 정권대로 이쪽 정부에서 무력으로 도발하거나 또 침략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완전하게 이쪽에서 막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안보를 이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가 정부에서 이제 할 일이라고. 근데 정부에서 통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걸 주도를 해나갈 수가 없어.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독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가 바탕이 돼서 이제 통일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 형성이 되어 있는 기류로 봐서는 정부에서 모든 거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뒷받침은 해주되 저쪽 민심을 가져오는 거는 남쪽에 있는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그런 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력을 빼놓는다 그러면 경제 교류 협력의 장으로 해서 이제 통일 관련된 그 길이 이제 열릴 수가 있다 그러는데 또 다른 거 문화 뭐 다 좋지만 체육 이런 것만 가지고 통일이 어려운 거고 결국은 사람은 실리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의 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민간인이 되면서 이걸 정치나 군사나 안보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좋은 거가 나왔어요.
개성공단. 이제 북한에서 지금 물고 늘어졌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정치, 군사, 안보하고는 별개로 이런 개성공단 이런 거는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 것만 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경제관계 전반을 그런 식으로 별개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잘 경제교류협력 나가다가 정치적인 뭐가 생기고 군사적인 뭐 생기면 중단. 그러면 다 끊어지고 뭐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도록 정치 안보가 이걸 회방을 한다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침 요전에 대통령의 입후보로 할 의사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던 안철수,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양반은 그걸 보더라고. 우리가 정치 논리 이런 거 하고 별개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잘 본 거예요. 기본 바탕으로 이게 깔려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되는 거지. 항상 가다가 중단, 또 하다가 또 중단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는 개성공단도 보니까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정치 논리하고는 관계없이 이걸 지속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국한될 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이 남북 간의 경제교류 협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기본 바탕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북측의 민심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그냥 말로 해가지고나 뭐 이렇게 선전으로 해서는 안 돼. 무슨 삐라 좀 해서 뿌린다?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 그거 이제 그 일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방해하는 거지. 괜히 가가지고 사람들 성질만 돋구는 거지. 그런다고 저거 안 무너진다고. 아니 저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안 무너졌는데 삐라 몇 장 날아간다고 무너지겠어요? 그 민심이 우리한테 안 온다고. 저 사람들이 그 정권에 가서 붙어 있는데. 설령 한두 사람 뭐 거기 움직인다고 해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얄팍한 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좀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넓게 보면서 큰 구도 속에서 저쪽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데서 접근을 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구상한 거게 뭐냐 하면은 우리 GDP의 1% 정도를 북측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조건 없이 투입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저 사람들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에서 1%라고 그러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1년 산출량이 1조 달러를 넘어가기 때문에 1%라고 그래도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이북에는 전부 합쳐야 총 소득이 200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 그럼 여기서 매년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쪽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게 저쪽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이거저거 따지면서 뭐 조건을 붙이고 뭐 신뢰가 쌓여가면은 뭐 그다음에 뭘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신뢰가 쌓일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거 우리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조금 웃기는 거라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서로 약속을 지키면 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가서 뒤집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뭐 휴전협정?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만이에요. 요새 보자고. 저쪽에서. 이제 휴전협정은 이제 다 끝난 거다. 지금서부터는 전제 상태다.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은 사람들이 같이 지나면서 같이 지켜질 때 약속인 거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약속도 아니지.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서 서로 약속한 거 많잖아요. 저쪽에서 뒤집지 않으면 이쪽에서 뒤집고 서로 그렇게 놓고. 이유에 다 있지. 저쪽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고. 물론 이유에 얼마든지 되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 서로 안 지킨 게 많거든. 그러면은 이제서부터는 지켜나가자. 그냥 순진한 발상이지. 서로 목표가 다른데. 저쪽의 경우에는 목표만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쪽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접근을 했다가는 백전백패라고 그건 되질 않게 돼 있어. 그럼 거기다 대고 무슨 신뢰 프로세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그렇고. 그러면 현실적인 대로 나가자고. 현실성 있게.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쪽의 전체적인 능력은 남쪽에 지금 40분의 1이에요. GDP를 볼 때 4분의 1이 아니라고 4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는 큰 구도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GDP의 한 1% 정도 선에서 늘 조건 없이, 이거 조건 자꾸 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퍼주기 한다 뭐 그러는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퍼준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퍼준다고 그래서 저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그리고 저쪽에 무력이 강해질까봐 뭐 퍼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쪽엔 지금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무력을 더 강화시키면 얼마나 강화시켜 줄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뭐 퍼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세세한 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 큰 걸 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핵실험장 뭐 그쪽 이 주변에 무슨 이 경수로 때 들어간 트럭이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은 실오래기 하나라도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 그거 어디 가선가는 이제 뭐 쓰이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게 경수로장에서 쓰는 그 트럭이 안 갔으면 다른 데 쓰던 거 가는 거라고.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구도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피부에 가서 닿는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결국 경제력이 그 사람들 주변에 가서 닿는 과정에서 그걸 우리가 늘 도와주는 거다 뭐 이렇게 유치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느낌을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정말 동포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이 느낌이 가서 닿으면서 그게 쌓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처럼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이유로 해서 저게 변화가 올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한 나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임금하고 백성이 있다고 치자고. 임금이 있을 때 백성이 없는데 임금이 있을 수가 있나? 밑에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근데 밑에 있는 주민들의 민심이 전부 떠나갔는데 거기에 수뇌부가 아무리 붙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그 2,300여만 명의 그 주민들, 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또 하나는 가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저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파 투입하는 거로 해가지고 뭐 풍선 날리고 뭐 이렇게 유치한 짓 하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겠어요.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 SNS 단말기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무도 사실 막기 힘들게 되는 거라고. 근데 북한에서는 이 휴대폰만 하더라도 벌써 180만 대가 넘어간다는 이런 거가 나오는 거. 이게 전체적인 추세라는 건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가는 그 전파를 모두 다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좀 포괄적인 이런 접근을 해나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지금 당장은 무슨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거기에다가 조금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과학기술 교류 협력 이거를 같이 해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동지 의식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게 저쪽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다 우리 자산이 되는 거고, 설령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나온다고 치자고. 근데 해가 되는 게 더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무기를 더 가진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조건 없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회 인프라를 투입하는 이거, 그 부분에다가 이 앞으로 가면서 전파 투입 가능하면서 가는 길이 생길 테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 교류 협력.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회 인프라 투입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양쪽에 전파 투입, 또 한쪽에 과학기술 교류 협력, 이렇게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연하게 뭐 이렇게 유치한 쪽으로 하지 말고 점잖게 해나가면은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면서 통일이 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통일되는 단계에서 북한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든 절대로 처벌하는 건 이쪽에 생각하면 안 돼. 누구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절대로 처벌하면 안 된다. 전범이고 뭐 이런 저 유치한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 끝난 다음에 북한에 살던 사람 모든 사람들 다 그 기록은 남겨둬야 돼.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는. 그렇지만 처벌을 하면은 서로 힘들어지는 거라고. 원수를 갚으면은 거기서부터 또 원수가 또 생기는 거고, 바로 그때 모든 것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전범 처리니 뭐 이런 수준에서 하게 되면은 서로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만일 일어나 저러나 죽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구든 총 들고 나와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그러는 거지, 왜 그냥 순순히 다 내려놓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북쪽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쪽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누구 처벌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을 알아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에 그 정권에 협조를 했든 뭐 했든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상황이 이래서 내가 그쪽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꼭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통일이 됐는데 그렇다고 남쪽에서 나를 해코지 한다 그러면 난 그것도 못 참는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부 덮어주자 이거예요. 그러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성질 푼다고 하다가 보면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남쪽에 있어서 우리 GDP의 1% 정도를 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그걸 다 세금으로 걷어서 하면 그것도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그거는 세금으로 하고, 그러니까 1%의 4분의 1이라고, 그리고 4분의 3 정도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래서 충당을 해나가는 거를, 그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하면 안 돼. 그거는 조성만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사회 인프라를 저쪽에 투입해가는 걸 완전히 민간 단체에서 전반적인 구도를 보고 해나가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안보를 탄탄히 하면서 저쪽에서 무슨 뭐를 하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성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걸 옆에서
큰 힘을 가지고 그걸 해줘야 그럴 때 이제 통일이 오는 거라고. 이걸 전부 정부가 나서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은 뭐 가다 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나는 거고,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번 버릇 가리킨다 그러면 5년 그냥 지나가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성질 풀려고?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통일이라는 건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하면은 북쪽에 권력 가진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한때 그랬다고 그래요. 통일하면서 한 4, 50년 후에나 일이지 이럴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4, 50년 아니라 얼마라도 더 자기네들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통일해서 뭐 한다는 건 이미 접었거든. 옛날에 70년대 중반까지 자기네들이 더 경제력이 나았을 때, 그래서 김일성이 이 고려연방제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합치자 이랬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 얘기를 했지만은 1991년에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먹는 통일 같은 건 싫다. 그러니까 강제로 통일하는 건 싫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남쪽을 먹을 수 있는, 그쪽 표현은 그렇더라고.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런 표현을 왜 해? 근데 자기는 이제 이쪽을 먹을 실력은 없고 먹히지만 않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통일은 이미 저쪽에서는 다 넘어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지금 중요한 거로 돼 있다고. 근데 남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빗장질러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쪽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이쪽에서는 상당히 무슨 반공을 하고 뭐 안보 위주하고 뭐 애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적행위다. 남북을 그냥 갈라놓은 채로 그냥 우리 속셈만 차린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적행위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